자, 지난 시간 가격 형성 과정 전체 숲을 봤어요. 항상 이 그림을 떠올리고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심의 첫 번째 네모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인데요. 그게 5가지죠. 본질이 뭐냐,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부동산 가격의 특징, 마지막으로 시장 가치가 뭡니까? 5가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험은요, 얘는 중요합니다. 가치와 가격. 최근에 잘 나와요. 다음 2등. 다음에는 시장 가치가 뭡니까? 초창기 종전시험은 얘가 중요했는데 지금 패턴이 바뀌었어요. 패턴이. 옛날에는 얘가 중요했지만 최근 시험은 가치와 가격, 시장 가치를 아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5개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대로 필기할 거니까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부동산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 1번 여백에다 쓸게요. 1번. 부동산 가격의 본질이다. 본질은 메모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또 네모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핵심 키워드다.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요, 첫 번째 네모가 바로 소유.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반드시 소유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소유가 뭐죠?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면 소유권 들어보셨죠? 소유권, 권리, 물권. 그래서 이는 바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가격이다. 땅은 절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땅은요, 땅을 따로 떼어와서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이게 동산과 분명히 다릅니다. 항상 뭘 염두에 둬요? 동산. 동산과 다른 점이잖아요. 동산은요, 담배 한 갑을 사게 되면 돈 4,500원 주고 한 갑 들고 오면 돼요.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소유권이라는 바로 권리를 사는 것이다. 동산은요, 물건을 사는 것인데, 물건 자체를. 동산은요, 부동산은 땅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권리의 가격이다. 따라서 소유에서 비롯되는 뭐지? 무슨 이익? 장래 이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뭘 사는 것이다? 장래를 사는 것이다. 장래. 여러분이 만약 경기도권에서 땅을 사게 되면 뭐 보고 땅 삽니까? 자, 장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만약 저 땅이 장래 개발 호재가 있다. 사야 됩니다. 그 땅이 앞으로 산업공단과 어울리는 IC가 개통될 거래요. 장래가 얼마나 좋아요. 땅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장래를 보고 사는 겁니다. 결론, 부동산은 권리를 사는 것이다. 과거가 현재가 아닌 장래를 사는 것이다. 얘가 바로 일반 동산과 다른 점입니다. 동산은요, 담배 한 갑 산다면 그냥 담배 한 갑 물고 사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고. 그리고 뭐 현재 담배를 사는 것이 장래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동산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동산과 다른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하면 2가지를 떠올려. 바로 권리를 사는 것이다. 다음에 과거나 현재가 아닌 장래를 보고 장래를 사는 것이다. 얘가 바로 일반 동산과 분명히 다른 본질입니다. 자, 본질 나왔죠? 권리를 사는 거래. 장래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격증 공부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했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본질도 장래를 사는 겁니다. 장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중개사 공부층이 연령이 다양하죠. 뭐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가장 많은 층이 아마 40대라고 봐야 될까요? 30대, 40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40 잡을게요. 자, 40세. 자, 40세. 시험을 합격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중개법 공부하시면 자격증 양도 대여가 금지되어 있죠. 그러면 그거 양도되어 있다면 자격증 취소당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은 뭐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자격증을 양도할 수가 있다면, 즉 팔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를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자격증. 예를 들면 너 자격증 1,000만 원 받고 팔래? 아, 너무 적어. 3,000만 원 받을래? 아니야. 5천만 원 받을래? 1억 받을래? 3억 받을래? 뭐 등등등 있잖아요. 한 3번 의견만 들어볼까요? 앞에 사장님 얼마쯤 받으실래요? 만약에 판다면 그냥 생각 떠오르는 대로.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떠오르는 대로 그냥 직감적으로 얼마요? 1억? 옆에 번은요? 떠오르는 대로 편하게 1억요? 얼마요? 뒤에 번 얼마? 와, 10억. 와, 욕심이 많으시네. 우리 앞에 사장님. 얼마? 5억요. 이제 다양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예요? 5억요. 와, 여기는 전부 다, 뭐, 천만 다이가 없네요. 하나씩 억대를 다 요구하시는 억대를. 자,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바로, 이제 누구는 1억 받을래요? 누구는 5억 받을래? 누구는 10억 받을래요? 예. 이게 뭐냐면요. 이제 예를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 40세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했는데 요즘은요. 100세 되니까 얼마든지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100세까지는 너무 길잖아. 예. 한 70 잡을 70세. 그러면 몇 년간? 30년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합격해서 실무를 안 해. 미래가치 어떻게 됩니까? 꽝이지. 자격증만 딸랑 갖고 있으면 장롱 자격증. 미래가치가요? 제로. 맞죠? 그죠? 이 모든 미래가치가 전부 다 미래가치를 현재로 딱 만들어버리면 자격증 가치는 0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활용 안 하면요. 떠나마나 고생만 시켜낸 거잖아. 예. 미래가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 적어도 40이 되어서 70까지요. 30년간 이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한다면 한 달에 월 얼마쯤은 벌어야 될까요? 예, 최소한 500원 벌어야 되겠죠. 500원. 200 같으면 최저임금 되잖아. 말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한 500원 벌어야지 돈 버는 맛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제부터 월 500 수입을 예상합니다. 몇 년 동안? 30년.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 내가 바로 월 500입니다. 맞죠? 1년이면 몇 달 곱하기 12달. 몇 년? 30년. 그래서 자격증을 활용해서 월 500 번다고 하고 12달을 3년 곱하게 되면요. 이꼴 18억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자격증의 가치입니다. 40일에서 30년 번다면. 그래서 자 앞으로 살자가 이만큼을 벌 수 있는데
누가 1억 받고 판다겠습니까? 예? 다 하고 나서요. 아니, 지금 판다면 내가 다스려. 지금 판다면. 합격했다. 지금 판다면. 이렇게 판다면요. 너무 아깝잖아. 내가 30년 벌어버리면 18억 버는 건데. 그렇잖아요. 자격증 가치는 이만큼 벌 수 있는 게 장래 500만 번다 치더라도 18억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감히 몇천에 판다, 1억에 판다. 말도 안 되지. 예. 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격증의 가치도 뭐지?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다. 자격증도 장래 버는 게 중요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격증에는 부산 모두가 뭐가 중요하다? 장래가 중요하다. 장래가. 자격증 아주 큰 겁니다. 아시겠어요? 500 벌어도 30면 18억이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합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합격했다. 계속 자기서 섞여두고 있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건데 이왕 합격할 거라면요. 여러분들은 자료, 책값 아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책 아끼지 말고 올인해가지고 무조건 따고 봐야 됩니다. 가치가 엄청 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결론.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일반 동산과 다르다. 뭐지? 권리를 사는 것이다. 뭐지? 장래를 사는 것이다. 내가 일반 동산과 다른 점입니다. 본질 끝났습니다. 다음에 2번. 가치와 가격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된다. 필기되어 있죠. 그럼 이제 가치와 가격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리고 가치 가격은요, 앞으로 문제 자주 볼 거예요. 최근의 논점입니다. 먼저, 프린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가치는 영어로 value가 되고요. 가치, value. 가격은 price다. price. 그러면 이 관계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래 밑으로 되어 있죠. 개념이 나옵니다. 가치는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메모되었습니다.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가 바로 가치 밸류의 정의가 되고요. 다음에 가격은요, 정의는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입니다. 시장에서 매매 금액으로 지불된 금액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이 매매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현실 매매 가격입니다. 자, 현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은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사는요, 바로 적정 가치 밸류를 구하는데 이게 바로 장래 이익의 모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개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치 이꼴 가격 프라이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제가요,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웠잖아요. 인천이 왜 이렇게 추워요? 아니, 그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날씨 딱 이렇게 놀라가지고, 이게 딱 주한역에 도착하자마자 막 코가 막 맹맹해지는 것이 막, 코가, 사실은 제가 기침이 나는 걸 난리나고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코가 간절히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강의하다가 기침이 나오면 좀 양해를 잘 해주시고, 참아가면서 하는데 코가 간절해 죽겠어요. 자, 그러면, 요 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예를 잘 따라오세요. 어떤 땅이 있어요. 땅이 있다. 이 땅에
적정 가치가 1억이다. 예를 들면 이 땅을요, 자, 누구한테 팔더라도 뭐지? 가치는 1억이다. 얘가 바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워낙 돈이 급해요. 워낙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게 팔죠. 싸게 팔자. 뭐? 권매. 돈이 급해. 몇 프로 싸게 팔았다? 20% 싸게 팔았어요. 그럼 얼마에 판 겁니까? 네? 8천만 원. 따라오셨죠? 1억짜리 가치를 가진 땅이 워낙 급한 나머지 20% 싸게 8천만 원에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이때 8천이 뭡니까?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 현실 매매 가격이잖아요. 얘가 뭡니까? 프라이스 가격 8천만 원. 적정 가치가 얼마짜리 땅이야? 1억. 오차가 얼마 생겼다? 2천만 원. 오차 2천만 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정 가치는 현실 매매 가격을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 그러면 오차가 생겨요. 이걸 다 합친 것이 바로 적정 가치가 되는 거야. 만약 1억짜리 땅을 보통은 1억에 팔았다. 이때는요, 가치 밸류와 가격 발표는 같아지겠지. 만약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비싸게 팔면요, 1억짜리 땅을 1억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오차가 얼마 생겼지? 마이너스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적정 가치는 1억이 되겠지. 되시겠죠? 따라서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예.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팔 때 오차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오차 생긴다.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가 밸류 가치인지 어디까지가 프라이스 가격인지 따라오셨죠? 누구한테 팔더라도 공정한 가치야, 적정 가치. 그런데 현실은요,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얘가 뭐가 된다?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다시 메모가 2개 있죠. 적으면서 공부해야 된다. 왜? 앞으로 문제 자주 볼 거니까 메모가 2개씩 나와요. 자, 첫 번째 내용. 가치, 밸류는 장래 모든 이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러니까 현재의 값입니다.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값이 현재 값. 다음에 자, 가격 프라이스는요,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이잖아요. 매매된 금액. 얘는요, 열흘 전에 매매되었다. 한 달 전에 매매되었다. 일단, 과거에 매매되었대. 과거의 값입니다. 과거의 값이다. 요걸 장난치는 거야, 요걸요. 어떻게? 가치는 현재의 값인데 미래의 값이다. 틀렸지. 현재 값입니다. 가격은 현재 값이다. 아니지. 과거에 매매되었잖아. 과거에. 그러니까 이 시점을 바꿔버립니다.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다시. 요거 따라오셨죠? 1억짜리 땅을 워낙 급한 나머지 얼마에 팔았다? 8천에 팔았대. 자, 이때 이렇게 팔았잖아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면 이렇게 팔았잖아요. 이때 수수료 받아요. 수수료. 수수료 받는 것은요, 이 상태에서는 수수료는요, 1억에다가 수수료 받습니까? 8천만 원에 수수료 받습니까? 예. 이렇게 매매했잖아. 얘가 뭐지? 매매 금액이지. 되시겠죠? 여기다가 땅이면 몇 프로? 0.9%.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수수료 받더라.
수수료. 공인중개사는요, 항상 매매된 금액에서 수수료 받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무엇의 전문가? 가격, 프라이스. 공인중개사는요, 매매된 가격, 여기다 수수료 받잖아. 중개사는요, 가격이 전문가예요. 프라이스. 다시. 그러면 감정평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가격권은 감정평가인데요. 감정평가사는 8천에 매매되건 아니면 1억 5천에 매매되건 비싸건 싸건 이것은 어떤 오차가 있잖아. 얘는요, 비싸다 싸다 없이 정상적으로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사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적정 가치 요거 구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사의 역할입니다. 감정평가사. 되시겠죠? 반복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프라이스 가격의 전문가고 평가사는 적정 가치 밸류의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바꿔버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험은요, 네모를 바꿔서 물어. 네, 우리 시험은 네모 다 메꿨죠. 레싱님 하나 더 해봐요. 여러분들이 네모한 게 더 그려져요. 이러면 이제 입문 과정이 아니고 가치관을 전부 다 공부하는 겁니다. 자, 매매 가격은 중개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매매는요, 특정 시점에서 딱 매매가 한 번 이루어지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1억짜리 8천에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항상 프라이스, 매매 가격은요, 한 개만.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합니다. 오로지 한 개만. 그러나 적정 가치는요, 감정평가사는 이때 가치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 자, 가치가 1억이잖아요. 만약에 세금 매긴다면 과세가치. 세금 매긴다? 과세가치. 세금 매기면 다운됩니다. 아시겠어요? 보상은 매기다. 보상가치. 보상가치. 담보가치.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과세가치, 적정가치, 보상가치, 담보가치 등등등 얘들은 좀 달라지거든요. 같은 날짜라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는요, 여러 개. 따라서 가격 프라이스는 동일 시점에서 오로지 한 개만 매매가 존재하는데 가치는요, 평가 목적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동일 날짜라도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요, 항상 자, 이만큼이 밸류, 나머지는 프라이스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공부가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최근 시험은 예를 많이 물어요. 예를.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프린터는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가격 이중성 나와 있죠. 3번. 3번.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 네모가 나와. 네모가 뭐냐? 얘가 출제가 돼요. 적어줍니다. 수요 공급 적어주고요. 바로 수요 공급 원칙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론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겠지. 결정이 되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요, 거꾸로 수요와 공급에 또 영향을 주더라.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가격은 또 거꾸로 영향을 주더라. 서로 왔다리 갔다리. 얘가 바로 이중성.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만 나왔다면 그냥 얘만 체크하시면 돼요. 가격의 이중성의 근거 원칙은 무슨 원칙이다?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 메모가 되었을 거예요. 특징.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부동산이니까 항상 뭐랑 비교합니다. 일반 동산과 다른 점이다. 동산과 다른 점이에요. 항상 동산과 다른 점이다. 일반 재반. 얘랑 비교하죠.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돼요.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입니다.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변화에서 형성이 됩니다.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각각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개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상 네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이 항상 무엇과 다른 점입니다. 일반 동산. 자, 하나씩 봅니다. 부동산 가격은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된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세요. 편의점. 담배를 사요. 담배. 자, 에세 한 갑 주세요. 얼마입니까? 4,500원이죠. 자, 담배 값은요, 서울에 강남에 가든지 인천에 가든지 제주도 가든지 편의점 가면 똑같아. 4,500원. 담배는 저는 뭐지? 요것밖에 없잖아요. 가격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가서 저기 담배 한 갑 임대해 주세요. 딱이 맞습니다. 이사람 취급하죠. 동산은요, 임대료가 없어. 임료가 없어요. 동산은 뭐지? 가격. 근데 부동산은요, 자, 가격도 표시되고 임대차가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둘 다 이때 말입니다. 동산은요, 가격밖에 없어. 가격. 부동산은 뭐지? 임대차 시장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그래서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된대. 동산과 달라요. 그러면 두 번째,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4,500원 주고 뭘 받아옵니까? 담배 팔아서 주문이 넣으면 되거든요. 담배, 자, 돈 지불하고 담배 한 갑 사는 거잖아요. 바로 물건 자체를 사는 겁니다. 부동산은요, 땅을 호주머니 넣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뭐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권리. 따라서 일반 동산은요, 물건을 들고 오면 돼.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권리의 가격입니다. 동산은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이고 부동산은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달라집니다. 세 번째, 자, 동산은요, 담배 한 갑 샀습니다. 언제? 현재, 지금 담배 피우려고, 지금 돈 지불, 지금 담배를 산 거야. 부동산은요, 지금 땅을 사지만 뭘 보고 사는 거지? 장래를 보고요. 장래가 중요하다. 부동산은 장래를 사는 것입니다. 장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산은 담배 한 갑 4,500원. 서울에 가나 인천에 가나 부산에 가나 제주도 가나 똑같아. 4,500원. 무조건 동일합니다. 담배값은요. 그러나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짜리 땅이 워낙 급한 나머지 8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1억에 팔 수도 있고 1억 천에 팔 수도 있고 1억 5천에 팔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성과 달라. 그래서 가격 얼마든지 비싸게 사게 개별적으로 가격이 이루어진대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일반 동산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시장 가치입니다. 자, 시장 가치가 뭡니까 하게 되면 다시 제목 보세요.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 거는 작업이죠. 요때의 가격이, 평가사고 하는 가격이 바로 시장 가치라고 해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 그럼 이 시장 가치는요, 자, 따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프린트는 항목이 4개 나와요. 항목이 4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잠시 오늘 처음으로 요약집. 입문서 보세요. 책을 보세요. 자, 책을 보시면 58페이지. 58페이지. 첫 줄 4번 용어.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1번 시장가치 요거 말하네. 네? 시장가치.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기시점. 제가 지난 시간 기준 시점 설명드렸죠. 가격조사 완료 일자. 기억나시죠? 설명드렸고. 그럼 3번요. 4번 가치 형성용 이거잖아요. 가치 형성용. 그러니까 이제 군데군데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체계가 안 잡혀. 여러분 지금 숲을 전체 흐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1번만 봅니다. 그래 1번 시장 가치란 나왔네. 요거 시장 가치란 총 몇 줄이죠? 4줄이죠. 얘를 전부 다 문장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다. 길잖아요. 그래서 요 4줄을요. 푸르성계 프린터입니다. 프린터. 자, 프린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문서에서 4줄 다 푸르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시장 가치는요.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 출품견의 합리성입니다. 세 번째,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네 번째가요,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목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지? 오지수나 4개는 좋지. 객관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4개로 풀어쓴 거예요. 지금 입문서에서 4줄 나왔잖아. 이걸 풀어쓴 게 항목 4가지인데. 그래서 결국 시장 가치는요, 이 4가지를 모두 요거 엔드 조건입니다. 다 갖춰야 됩니다. 만약 이걸 다 갖춰야지 시장 가치가 되는 것이지 하나만 싹 빠졌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갖춰야 됩니다. 하나만 빠져버리면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장 가치는요, 4가지를 모두 엔드 조건, 모두 갖춰야 됩니다. 하나씩 봐요.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통상적인 시장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여기다가 괄호 적어주면 돼요. 시장성. 그냥 바로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시장성이 되면요,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과 없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시장성이, 자, 동상적인 시장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시장에서 많은 매수인과 많은 매도인이 서로 거래가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수많은 매도인과 수많은 매수인이 서로 왔다 갔다 거래되는 시장, 즉 시장성이 있는 시장이 부동산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거래가 아주 잘 돼. 왜? 매수자도 많고 매도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파트 또는 빌라 또는 뭐 땅, 토지 또는 뭐 오피스텔 뭐 등등등,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도 사사가 되게 많습니다. 팔자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이고 동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 얘가 바로 동상적인 시장이다. 만약 시장성이 없다면 무슨 말이죠? 매도자가 별로 없거나 매수자가 별로 없거나 그런 얘가 거래가 잘 안 돼. 어떤 것입니까? 학교 또 절 있죠. 매매가 잘 돼요? 매매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죠. 학교, 도서관, 소방서 이런 것들은요 거의 세서 거래가 되지가 않습니다.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 동상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요 시세파기 쉬워요. 시장 가치가 파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장 가치가 없는, 매매가 잘 안 되는 학교, 절 이런 것들은요 보통 시장 가치 구하기가 어렵다. 시장 가치 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절 따로 절을 매물을 제가 직접 팔았습니다. 언제든지 전속기가 쓸 수 있거든요. 팔았는데 언제? 2년 전. 2년 전. 그 절이 처음에는 40억에서 안 팔리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38억으로. 또 내려가요. 30억으로. 또 내려가요.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팔아야 되는데 정개수수료가 얼마예요? 0.9%죠. 그런데 아예 얘는요 매도자가 인증작업입니다. 아예 저한테 5억 주겠대요. 5억. 5억 주겠대요. 수수료를. 팔아달래요. 마이크 끄고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2년 동안 저는 팔아버리면 몇 억이 생겨버려. 절 하나 파는데.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활동해도 거래가 안 돼요. 뭐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절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스스로 반반 나눠 먹읍시다. 우리 중개사 사정보다 좋습니다. 1년 만에 그런 농사 짓기 어려워요.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매매가 어려워요. 즉 매매가 어렵다, 거래가 잘 안 돼, 사례가 없다 뭐지? 시장가치 여기에 형성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출품기간의 합리성은요 바로 충분한 기간이죠. 충분한 기간입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예를 들면 통상 실무적으로 얘는요 3개월이나 4개월, 3, 4개월, 석 달, 넉 달을 말해요. 그러면 얘를 돌리면 뭘 말하지? 이사철. 이사철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죠? 만약 오늘 아파트 매물 받아서 안 팔려요. 12월달, 1월달 누가 이사 옵니까? 언제 팔리더라? 서너 달 지나가니까 3월달, 4월달, 봄철, 이사철 되니까 팔리더란 말입니다. 보통 저거용은요 한 여름철에, 한 겨울철에 매물에서는 소화가 안 돼. 언제? 석 달 뒤에, 넉 달 뒤에, 봄철에, 가을철에 그때 거래가 된다. 이때 거래되는 가격이 무슨 가치? 적정가치, 시장가치입니다. 얘가 바로 적정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가 돼야 된다. 출품기간 합리성. 그러면 시장가치로 거래가 된대요.
다음에 거래의 자연성은요. 얘는요. 어떤 특수한 사정이나 또는 개별적 사정이 없어야 됩니다. 앞에서 요거요. 1억짜리 땅을 너무 현금이 급하니까 20% 싸게 금매로 얼마에 팔았다? 8천에 팔았대. 이러면 사정 개입되었잖아요. 얘는요, 시장 가치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정이 개입되어 버리면 금매 가격은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개입되게 되면요,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다시 원래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사정 개입이 없는 걸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정 가치, 시장 가치 1억이 나오잖아요. 다음에 당사자의 정통성은 매도인, 매수인 둘 다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요, 이 매도인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어디 천정이 물이 샌다, 누수가 있다, 또는 뭐 보일러가 문제가 생겼다, 고장이 났다, 뭐 벽에 거미 같다, 결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매도인은 빠삭히 알고 있잖아요. 매수인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요 개입에서 뭔가 괴리가 생기겠지. 그러면 시장 가치가 어려집니다. 매도자가 아는 만큼 매수인도 정확히 알게 되면요, 여기서는 적정 가치, 시장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되면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어긋나 버리면 얘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시장 가치도 최근에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면서 무엇을 공부했느냐? 첫 번째 네모. 우리는 지금껏 부동산 가격이 일반 일어나게 되면요, 첫 번째 네모가 가격의 본질이 뭡니까? 권리를 사는 것이다, 장래를 사는 것이다. 떠오르죠? 다음에 가치와 가격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분명히 요 구분도 네모칸 메꾸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가격의 이중성 하게 되면요, 아, 이는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더라. 수요 공급. 다음에 가격의 특징은 이렇게 네 가지. 시장 가치도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네모입니다. 첫 번째 네모. 다음에.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은 구체적으로 유, 상, 유 세 가지가 상호 결합으로 가격이 구체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발생요인. 요, 상, 요 세 가지다. 요, 상,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가격 발생은 요거 한 가지로만 틀린 말입니다. 유, 상, 요 세 가지 서로 상호 결합입니다. 서로 어울려가지고. 첫 번째, 유용성은요, 경제학에서는 같은 말로 이꼴 효용이다. 그러니까 효용과 유용성은 똑같은 말입니다. 효용과 유용성은요, 더 쉬운 말로 만족감이다. 만족감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주로 이것을 유용성으로 부르는데, 이때 유용성은 크게 이런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유용성 하게 되면 쾌적성이 있어요. 수익성이 있어요. 그리고 생산성이 있어요. 이걸 다 합한 것입니다. 유용성 하게 되면 쾌적성과 수익성과 생산의 합을 가리켜서 유용성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쾌적성은 어떤 부동산? 주거용, 주택. 얘는 주거용 부동산. 수익성은 상가죠, 상가.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을 중시하고요. 생산성 하게 되면 공장, 공업용입니다. 따라서 유용성 하게 되면, 아, 이제 연결하면 돼요.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이 높아야 되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이 높아야 되고,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돼요.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유용성은요, 연결합니다. 수요를 움직인다. 유용성. 수요를 움직인다. 따라서 자, 유용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말입니다. 유용성이 높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고 그것만큼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은요,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게 다른 말로 뭐죠? 똑같은 말로 부족성. 얘는요, 부족성입니다. 희소 가치가 크다. 그만큼 뭐지? 땅이 부족하다. 부족하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얘는요, 공급이 흔한 겁니까? 귀한 겁니까? 공급이 귀한 거죠. 얘는요, 뭘 움직이지? 공급을 움직이지. 다시 반복합니다.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것은 공급이 흔하다, 귀하다. 공급이 귀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강남의 땅은요, 얼마나 희소 가치가 큽니까? 뭐 때문에? 강남 땅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다른 말로 공급이 귀할수록, 공급이 부족할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대요. 따라서 유용성이 높을수록, 즉 수요가 증가할수록 가격은 높아지고, 희소 가치가 클수록 공급이 부족할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대요. 세 번째, 유효 수요는요, 뭘 말하지? 구매력. 구매력을 가르칩니다. 즉,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강남의 상가가 얼마나 좋아요. 강남은요, 그만큼 유용성이 높다. 수익성이 높잖아요. 또 땅도 부족하잖아요. 이거 다 알면서 제가 왜 강남의 땅을 못 살까요? 이걸 다 알면서. 돈이 없잖아, 돈이. 그러니까 적어도 강남의 땅을 살리면요, 누구든지 살려고 한다. 공급이 귀하다.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강남의 땅을 살리면요,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잔금도 치르고, 전부 다 치를 능력이 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얘가 다 갖췄을 때, 비로소 서로 어울려서 거래가 되면서, 거래가 종결되면서 가격은 구체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항상 부동산 가격은요, 유상유 3자가 서로 결합되면서 가격을 구체적으로 발생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지? 유상유 세 가지입니다. 다음에 자, 가격 형성요는요, 발생요인 유상유 3자에 또 영향을 미친대. 영향을 준대.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바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요인 일찍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가.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는 앞 페이지 보시면 돼요. 앞 페이지. 다시 요거요. 요 그림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예. 보니까 이제 형수는 일지역의 세 가지인데 하나씩 메모되어 있죠. 얘는 바로 전국적이다. 전국적이다. 얘는요, 지역적이다. 얘는요, 개별적이다. 자, 전국적인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적이면 지역 요인, 개별적이면 개별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죠. 그러면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자, 거꾸로 한 6월 말쯤 되면 장마철,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자,
기상 예보를 보니까 내일 날씨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겠대. 제주도 포함해서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겠지 뭐지? 일반론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이 개정이 돼. 세법이 개정이 돼. 전국적이잖아. 전국적이니까 이렇게 되면 모두가 뭐가 된다? 일반론입니다. 전국적이면 일반론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 내일 날씨가 집중호우가 이렇게 퍼붓는데 이 같은 비가 내려도 영향은요 지역마다 같아 다르다? 달라요.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달라요. 대전 지역은요 제가 한 5, 6년 강의를 했지만은요 비 피해가 끄떡없더라고요. 비가 아무리 와도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가 없어. 경기도 어느 지역은요 비만 왔다 하면 하천이 넘쳐가지고 어느 지역은 막 집이 물이 잠기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똑같은 비가 내려도 지역적으로 영향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역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자 이렇게 이 지역은 비 피해가 큰데요. 다시 개별적으로 비가 오니까 하천이 넘쳐가 어느 집은 집이 100% 다 잠겨버리고 어떤 집은 반만 잠겨버리고 어떤 집은 하나도 안 잠겼대. 같은 지역도요. 자 집집마다 영향이 같아 다르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지 요인들은요. 어떻게 요렇게 화살표 또 화살표. 항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국적에서 지역적으로, 지역적에서 개별적으로 점점 좁혀나가야 됩니다. 전국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항상 요인은요. 전국적 차원,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점점 좁혀나갑니다. 이때 요거 두 개. 지역 요인과 개별에는요. 오로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부동산 특유의 요인들입니다. 일지 계정에서 지역 요인과 개별은요 오로지 부동산에만 있습니다. 동산은 절대 없어.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분석하자. 그래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자. 얘가 바로 화살표 설명되어 있죠.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다음에 개별 요인을 분석하자. 얘가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요, 특히 지역과 개별은요,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특이점이기 때문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또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에 25평 아파트가 25평. 서울에 강남에 25평 아파트입니다. 똑같아. 회사가 똑같아. 건설회사. 자, 예를 들면 삼성 레미안이다. 건축비가 똑같아요. 지방이다. 강남이다. 강남은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15억 넘어갑니다. 최소한 15억 넘어가요. 지방은 얼마 하죠? 5억도 안 돼. 한 3억 잡을게. 보세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건설사가 똑같아. 평수가 똑같아. 강남은 15억 넘어갑니다. 지방은 3억밖에 안 해요. 똑같은데 아파트가 무슨 차이? 지역 차이. 지역 차이. 그러니까 지역 차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얘가 뭡니까?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항상 지역 차이를 반드시 분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강이 지나가 한강이. 강남이죠, 강남. 아파트 단지가 있어. 15억 한다고 해서 15. 그러면 다시 강남의 아파트인데요. 앞동이 101동, 뒷동이 102동,
다음에 103동이 있어. 전부 다 아파트 평수가 똑같아. 똑같으면요, 얘들은요, 가격 차이가 있다, 없다? 큽니다. 101동은요, 전망, 강뷰가 있어. 강뷰가. 얼마나 좋아요. 얘랑 얘가요, 차이가 억대가 넘어갈걸요. 얘가 무슨 차이? 개별 차이입니다. 개별 차이. 다시, 101동도 있지. 좋다고 했잖아. 101동. 101동입니다. 101동도 1층하고, 여기는 이제 로얄층이지. 예. 그러면 똑같은 101동인데 층수가 다르잖아. 차이가 크다, 작다? 엄청 큽니다. 예. 이 차이도 억대가 넘어갑니다. 몇 천만 원 넘어갑니다. 무슨 차이? 개별 차이. 부동산은 항상 지역 차이가 크다. 다시 같은 지역도요, 개별 차이가 층수마다, 방장마다 전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분석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이제 지역 분석이 뭔지 아시겠죠? 개별 분석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서 부동산은요, 지역 차이가 중요할까요? 개별 차이가 중요할까요? 예, 지역 차이. 강남하고 지방은 몇십억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무엇보다 부동산은요, 지역 분석, 지역 차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역 분석. 그런 다음에 그 같은 지역도요, 개별 차이가 크다를 전부 다 분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가격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따라서 자, 일찍이 하게 되면 부동산은 지역 차이가 중요하고 개별 차이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다 반영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상의 전체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더라. 얘가 바로 재원칙인데요. 재원칙은 총 10식의 원칙입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일일이 전부 다 공부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은 바로 채사원칙이다. 채사원칙. 따라서 채사가 반영된 게 부동산 가격이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격은 채사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여기까지가 가격 형성 과정의 기본 숲이 되고요. 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요. 예를 공부합니다. 가치와 가격이 나오더라. 하게 되면 바로 요거 돌리시고 첫 번째 가격의 일반으로 중에서 얘를 공부하는구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유용성이 나왔다면 발생인 유상유 중에서 이제 얘를 공부하는 거구나. 만약에 지역 분석이 나왔다면요. 얘도 중요하거든요. 얘가 나왔다면 일지계 중에서 얘를 공부하는 거구나. 위치를 알아야 된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전체 흐름을 잡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도 쉽게 틀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수업은요. 가경성 원리를 전체 흐름을 보았다고 공부를 한 것이 되겠고 그러면 입문 과정은요. 형성 원리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수업을 마치기 전에 다음 주가 입문 과정 마지막 수업입니다. 제가 숙제를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는 뭘 한다고 했죠? 계산, 기초, 특강입니다. 다음 주는 계산 문제만 풀어요.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 봐야 됩니까? 계산기. 자, PD 계산기를 지참하세요. 계산기요. 자, 계산기 다 들고 싶겠죠? 다음 주 계산기 안 들고 오면요. 여러분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 뭔지 아시겠죠? 그래, PD 계산기를 준비하시고 하시면서 꼭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